안녕하세요. 건강경제학 진행을 맡고 있는 윤홍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우림입니다. 네, 범국민 건강 프로젝트 윤홍일의 건강경제학 10회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치매의 발병 원인과 또 그런 다양한 것에 대해서 배워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혹시 껌을 씹으면 머리가 들어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예전에 한번 또 실험을 봤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 껌을 씹거나 또 오징어를 씹거나 뭔가 저작 운동을 하게 된다면 더욱더 기억력에 좋다라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네. 그 실험이 처음에 나온 것은 네. 일본이죠. 일본의 장수국가인 일본에서 네. 오스카 미노루 교수가 네. 저작 운동을 하면 뇌 혈류량이 증가하고 인지 기능이 좋아져서 뇌 고차 기능이 좋아진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실험은 사실 껌을 씹는 게 아니었고요. 네. 저작 운동을 하게 하는 거였어요. 음식물을 먹는 저작 운동을 하지 않고 하는 대조군과 네. 음식물을 먹는 그 실험군 사이에서 기억력이 얼마나 좋아지는가를 실험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치매의 진단과 또 치료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오늘 또 모시는 분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도 서울시 한의사회의 수석 부회장님이신 이승원 부회장님하고 또 의무사님이신 임재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서울시 한의사회에서 치매 어르신을 위한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네, 이 정보 또한 이번 주도 소개해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르신 한의 건강 증진 사업은 서울시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일환으로서 작년인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범 사업입니다. 그 현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들의 치매와 우울증에 대해서 그 예방을 위하여 경도인지 장애와 우울증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방 방법으로는 침치료와 또 한약 투여, 또 그 치료 프로그램을 병행하면서 그 작년도에는 10개구 자치구에서 그 시범 사업을 시행하였고요. 올해도 역시 10개구 정도에서 그 시범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고요. 우리가 치매 지난번에 이 초기 증상이라든지 진단 방법 같은 거를 좀 배웠는데 사실 치매를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을 이렇게 좀 복용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원장님 치매약은 평생 먹어야 하고 또 부작용이 심하다라는 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치매약 부작용이 심한데 치료를 해서 먹어야 되는지 또 먹지 말아야 되는지 네, 그 치매 치료제는 평생 먹어야 할 가능성이 큰데요. 초기나 중기 치매 치료제는 효과가 좋은데 그 중증의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사실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약이 현재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약을 계속 복용하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치매 치료제 부작용은 소화장애나 구토, 설사 같은 또 부작용이 있기도 합니다. 그 치매 치료제가 사실은 치매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치매의 증상이 빨라지는 거를 조금 뒤로 미루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선 이제 치매 치료제는 역시나 이제 치료제라는 말을 쓰고는 있지만 치매가 발생하기 전 정상 상태로 돌리기는 어렵고 금방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이상 진행돼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치매 치료약을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게 되면 그 현재 이제 그 양방의학에서 하고 있는 약들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우선 이제 그 치매는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발생한 그런 병이기 때문에 인지 기능을 좀 호전시키고 더 악화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 쓰는 그런 인지 기능 치료에 대한 약이 있고 또 하나는 치매가 오게 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격이 변하고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격성이 심해서 뭐 굉장히 다투기도 많이 하고 이런 이상 행동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행동 증상들을 치료하는 약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그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치료하는 약들은 우리가 아세틸콜린이라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 아세틸콜린이 부족하게 되면 이런 인지 기능 저하가 오게 돼서 치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세틸콜린을 없애는 그 불의 요소를 억제하는 그런 약들을 쓰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또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또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이제 과학 활성화가 되면 인지 기능이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글루타메이트를
받아들이는 그 수용체를 억제하는 그런 약들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크게 이제 아세틸콜린 분해해서 억제제하고 글루타메이트 수용체를 억제하는 그런 약들이 주로 인지 기능을 이제 좋게 유지시키는 그런 약들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격이 변한다거나 아주 공격성이 좀 강하게 돼서 나오는 그 BPSD라고 하는 그런 증상들을 치료하는 약들로는 우리가 뭐 안정제, 뭐 신경 안정제, 불면증에 쓰는 이제 뭐 그런 약들을 이제 쓰게 되게 됐습니다. 네. 치매 치료에 있어서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번 치매 사업에 있어서 대상자를 선정하시는데 네. 그 검사법이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이번 이제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완전한 이제 초기 치매, 중기 치매, 말기 치매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아니고 그 치매로 진행되기 이제 전 단계로 보여지는 이제 경도 인지 장애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치매를 이제 예방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도 인지 장애를 측정하는 그런 간단한 검사 도구로 MMSE하고 이제 모카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MMSE는 이제 가장 표준화가 잘 돼 있고 아주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검사법이고 또 그렇지만 이제 그 MMSE는 조금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주 심각하게 이제 인지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이 검사에서 측정이 잘 안 되고 또 반대로 조금 이제 초기 치매로 돼 있는 분들은 또 이 검사에서 알아내기가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제 설명하면 이제 문항이 너무 좀 쉽다는 얘기죠. 쉽기 때문에 아주 좀 진행이 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만 어느 정도 초기 치매 이전의 경도 인지 장애 환자분들은 대부분 그 문제를 다 맞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점수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천정 효과가 생겨서 요거는 이제 좀 감별하는 데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밀한 검사로 이제 모카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소요 시간도 이제 MMSE보다 좀 한 5분 정도 더 걸려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만 문항 수가 조금은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측정하게 되면 경도 인지장애 환자들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MMS에는 없는 그 전두엽 기능, 우리가 전두엽에서 이렇게 관리 기능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계획해서 어떤 일을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측정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해서 조금 더 정밀한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한방적인 또 검사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MMSE나 모카는 이거 심리학적인 검사고요. 신경 심리학적인 검사입니다. 그 외에 이제 한의학적으로 검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처음 소개시킬 그런 방법은 이제 척도를 이용한 것 중에 혈쇄 척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혈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피혈자가 쇠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모든 기능들이 쇠약해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혈액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뇌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에너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기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을 옛날에 그 동의보감 시대부터 이렇게 기재를 해놨어요. 그래서 동의보감에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척도를 만들었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면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실제로 웃어야 될 때 웃고 울어야 될 때 우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건 울 상황이 아닌데 막 울어버리고 또 웃을 상황이 아닌데 웃어버리고 이러는 좀 감정 변화가 좀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측정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귀에 뭐 이상한 그런 이명증 이렇게 귀가 잘 안 들리기도 하고 이명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노화의 현상이고 역시나 그런 치매하고도 관계가 돼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입맛을 잘 모르게 되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역시나 이제 나이가 드시면 뭐 짠맛을 잘 구별을 못해서 음식을 하게 되면 아주 뭐 짜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들도 노화의 현상일 수도 있고 역시나 이게 또 치매의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잠을 잘 못 주무신다거나 대소변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해서 노화 정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로 인해서 치매 위험도도 높아진다 이런 검사를 하는 한방적인 척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척도들을 이제 전반적인 우리 인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한의학적인 장점은 전반적으로 보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치매를 예방을 시키기 위해서도 한열호실이라는 그런 4가지 한의학적인 그런 척도를 씁니다. 그래서
몸이 차가운지 한, 그다음에 열, 몸이 뜨거운지, 몸이 허약한지 허, 그다음에 몸이 너무나 병이 심해져서 실해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한여름 수척도를 써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방에서도 이렇게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치매 치료에 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박사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주변의 가족들이 환자분들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정보가 진단에 가미가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단을 하고 나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치료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네, 치매 치료에서 적정 시기는 예방하는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치매는 비가역성 질환으로, 그러니까 한번 나빠지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화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그 경도 인지 장애가 있을 때, 즉 치매가 발병되기 전 단계에서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저희 한방에서는 그 치료에 대한 이런 그 원칙이라고 해야 되나? 격언 이런 게 있는데요. 그 내용이 성인, 불치이병, 침이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인이라는 것은 훌륭한 의사인데요. 그러니까 훌륭한 의사는 그 병이 이미 되었을 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아직 되기 전에, 즉 예방을 하는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의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치매 치료에서도 이런 이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방에서 할 수 있는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또 알아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의학적인 장점은 우리가 한약을 통해서 꼭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질병을 예방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심해지기 전에 미리 약을 써서 그 심해지기 전에 질병을 예방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경우에 이제 우리가 한약이 장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보약이라고 하지만 이제 보약은 몸을 뭐 해약할 때 이렇게 기운나게 하는 기능이 있지만 이걸 잘 보면 아직 병이 발병하기 전에 좀 몸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 기력을 보충시켜주면 그 병이 예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 대상자들이 이제 경도 인지장애 환자분들인데 아직 치매로 발병되기 전 단계인 걸로 우리가 한약 치료를 하게 되면 치매로 발전되는 것을 좀 막아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침치료가 있습니다. 역시나 침치료 중에서도 우리가 그 인지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혈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혈자리들을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주정부 맨 꼭대기에 이제 백회혈, 그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사신총이라는 혈, 그다음에 손에 있는 합곡혈, 그다음에 이제 손목에 있는 신문혈, 그다음에 무릎 밑에 있는 족삼리혈, 이런 혈들은 우리가 큰 이제 연구들을 통해서 많은 대상자들을 통해서 연구를 해보면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고 또 그 혈자리에다 침을 넣고 거기다 이제 전기자극을 해서 전기침을 하게 되면 더 효과가 좋다는 그런 논문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들로는 이제 노인분들이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이런 기공체조도 우리가 치매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렇게 좋은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이제 치매 한의학 치료에 관련해서 논문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치매 치료의 한의학과 관련된 논문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약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기억력 증진을 확인했던 논문이 있습니다. 경희대 한의대에서 한약 처방인 육미지향탄 가감방을 통해 동물 실험한 결과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된 증상인 기억력 감퇴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침을 이용하여 최소의 침습 요법으로 혈관성 치매 치료의 가능성을 높인 연구가 있는데요. 한방 전침 치료를 통해 혈관성 치매의 인지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그 한의학적인 이런 치매 치료 효과에 대한 논문들은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제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면 세포나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인지 기능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검사는 이제 그 모리스 수종 워터 메이즈 실험인데 우리가 이제 그 알츠하이머를 유발시키는 쥐를 가지고 그 쥐에다가 이제 우리가 치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한약물을 쥐에다가 이렇게 먹입니다. 그리고 몇 주 정도 먹인 다음에
쥐가 이런 우리가 큰 수조에다가 물에 이제 떨어뜨려 겁니다. 그러면 헤엄을 치다 보면 굉장히 힘들죠. 그럴 때 쉴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만들어 놓는데 그걸 빨리 찾아가게 만드는 거를 얼마만큼 빨리 찾아가는가를 보면서 그 인지 기능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가를 찾는 그런 실험이 있는데 수족 미로 실험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험 뭐 여러 가지 다른 실험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험을 통해서 이제 생쥐를 가지고 측정을 했을 때 효과가 좋다라는 그런 논문들이 여러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처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육미지방탕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귀비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미귀비탕이라는 또 처방도 있고, 또 천안고신단, 그다음에 조일성탕, 원지석창보산 등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치매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방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드시는 음식 중에서도 치매에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음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콩에는 레시틴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인지질의 구성 성분으로서 뇌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홍화씨에는 셀레늄 성분이 많은데 항산화제로서 역시 뇌를 좋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은행나무 잎에는 프라보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형 치매 두 가지 모두에서 치료와 예방에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매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도 또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음식 섭취를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콩이라든가 또 우리 가지 이런 뭐 은행잎 이런 것들도 좋고 또 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제 인도 사람들은 이제 치매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강황이라는 그 카레 성분들을 많이 식사로 하기 때문에 그 카레 강황에 들어있는 그 커큐민이라는 그 성분이 치매를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커큐민을 많이 들어있는 강황도 많이 좋고 또 하나는 우리가 치매 환자분들은 이제 검사를 해보면 그 아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연이 이제 신경세포를 보호해주고 전달을 잘 시켜주는 물질인데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치매에 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굴이라든가 뭐 소고기, 그다음에 장어, 뭐 오징어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햇볕을 자주 쬐야 됩니다. 그래서 햇볕을 자주 쬐게 되면 우리가 이제 비타민 D가 많이 생성이 되고 또 이 네. 비타민 D가 치매를 유발시키는 그런 나쁜 단백질들을 많이 없애주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생선을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을 먹으면 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가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적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중년에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 경우 그 알츠하이머병을 역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좀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여가 활동도 즐겨서 뭐 음악을 연주 활동을 한다든지 뭐 보드 게임 같은 것도 좋고요. 그래서 그런 사교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숙면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 충분히 숙면을 취하게 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잘 활성이 돼서 이 멜라토닌이 이제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좀 없애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7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런데 정말 이 집안에 치매 환자가 있다면 가족들의 고통은 훨씬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족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좀 좋을까요? 예전에는 이제 치매 환자가 집안에 이렇게 생기게 되면 가족분들이 다 집에서 이렇게 다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죠. 그래서 형제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그 사회적인 그런 기반이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그런 지원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 무조건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기관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치매 환자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그런 성격하고 지금 이런 치매에 걸렸을 때 성격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해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라고 이해를 못하게 되면 굉장히 마찰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건 이제 그분이 이제 성격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병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은 정신 연령이 좀 낮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환자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보살펴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치매와 관련해서 치료 방법까지 이제 샅샅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준비하신 게 있다고요? 네, 우린 씨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우유를 먹으면 치매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의도에는 제가 심리학적으로 판단을 봤을 때 5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글루타치온 성분하고 비타민 B12가 치매에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유를 많이 드시고요. 오늘 저희가 서울시 한의사회의 두 분과 함께 치매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치매에 대해서 많은 도움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주신 두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치매와 관련해서 치료 방법까지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요, 정말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이 우유 한 가지라도 여러분 기억에 남으셨을 거라 믿고요. 저희는 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